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쇼 울퉁 쇼.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목소리 힘이 없어? 힘이 없을만 하죠. 지금 멘탈 붕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붕괴나마는 일단 뭐 방송 일정을 못 지켰고, 그에 대해서 일단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목소리가 감겼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경과를 얘기해야지. 네, 뭐 때문에 결방이 됐는지 경과를 좀 다른 분 얘기하세요. 통합진보당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다들 요즘 말로 멘붕이고 크레이지 멘탈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일단 저희 울퉁불퉁 쇼의 그 MC 3명은 민중의 소리 뭐라고 했나? 편집방침. 네, 기사가 나가는 논조에 반대합니다. 네, 그런 반대합니다. 상황이었죠. 네, 반대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울퉁불퉁 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네,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고민이 굉장히 심각했고, 아무튼 뭐 지금, 잘 됐습니다. 일단 해결이 잘 돼서 그렇지만은 화요일만 해도 저희 셋은 진짜 거의 사단이 나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있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 직접 만나서 해결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좀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민중의 소리 대표님과 그 편장님을 직접 만나서 저희의 뜻을 전달했고, 또 그 의중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게 답을 들어서 사실 좀 허무했어요, 진짜. 너무 고민했던 거에 비해서. 당연히 울퉁불퉁쇼 팀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얘기해도 되는 거지. 편집 논조는 유지를 하지만 방송팀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발언을 한다는 걸 왜 막겠느냐.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편집 논조라는 게 지금 민중의 소리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제 들어본 것만 보면 왜 그런 논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역시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일단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그리고 엄중하다 하더라도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풀릴 거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사태가 더 우스워진 거예요. 더 웃긴 게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그럼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야기했겠지. 근데 뭐 각각의 아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오늘 울퉁불퉁 쇼는 뭐 맞지 말고 맞서 그 배운 여자 그 시사 펀치 다 합쳐가지고 진보당 이 사건, 그 부정 경선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갑시다, 진짜. 나 취랩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취랩님은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1년, 거의 반 정도 방송을 민중의 소리에서 하고 있지만은, 민중의 소리에서는 특정한 정치적인 목소리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CR의 소리나 민중의 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뜻을 같이 하지만은 사실 근데 이번 문제만큼은 저도 좀 움찔할 정도로 왜냐면 민중의 소리에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이 이종희 대표나 그 유시민 대표 같이 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제가 공연도 했었고 힙합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열렬히 호응을 하다니 하는 걸 보면서 힙합 공연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느꼈고 또 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집안 싸움 아닙니까 사실 지금. 근데 집안 싸움인데 이 지금 어쨌든 진보라는 세력이 굉장히 커졌는지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일반 국민들 예전 같으면 뭐 민노당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를 보도하고 메인 뉴스로 보도하면서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인데.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몸담고 방송하는 저는 또 난처한 일이 많아집니다. 여지까지 괜찮았다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뭐 내부 갈등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한 일말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희망을 갖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그럼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등을 돌리지 않을까. 진짜 뭐 어떻게 되든 뭐 망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사실상 뭐 그 안에서 당권 판지 뭐 사실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예. 다만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어쨌든 진보 세력은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솔직한 얘기. 그게 어떻게 지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일로 그게 많이 좀 씻겨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뭐 보도하는 데서도 무슨 지금 뭐 옛날 전두환 때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예. 그러니까 자세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 대다수의 그냥 국민들은 그나물에 그 밥이다. 저기도 똑같다 이런 소리를 하고 저 또한 지금 그런 소리 듣는 게 굉장히 괴롭고. 예.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좀 놀라우면서 좀 실망을 한 상황입니다. 전 지금. 그래요. 저는 완전 두 분은 더 아시겠죠, 뭐 잘 아시니까. 저는 일단 통합진보당 당원입니다. 당원이고. 당원이에요? 네, 당원이었습니다. 이었어요? 당원이에요? 아니죠, 지금도. 지금도 있죠? 이제 진성당원 당비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도 했었고요. 뭐, 주로 이제 라디오 DJ 하거나 거기서도 뭐 이런 일을 했었고. 근데 처음에 민중의 소리에 저도 1년 됐는데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명동 현장이나 이렇게 인터뷰도 따고 이렇게 하려고 네. 취재를 갔어요. 예. 근데 그쪽 현장에서 싸우는 학생들이 민중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딱 뭐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민중의 소리? 경기동부의 소리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어요, 저를. 그래서 그때도요? 예, 처음에. 뭐. 그래서 요즘에 제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경기 동부가? 예, 있었던 오.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그런 전혀 얘기를 금시초문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저를 이분들은 저를 경기동부라고 파악해 버리는 거죠. 민중의 소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치. 그래서 저는 경알금치 못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민중의 소리에서 나한테 얼마나 발언의 자유를 주는지 아느냐. 그렇죠, 뭐. 막 설득하고 이러면서 갔는데 지금 이제 언팔 당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1년 동안 정말 자부심을 민중의 소리에 대한 자부심 줄여서 민부심 돋게 돋아가면서 정말 했는데 뭐 전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울었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났고 어제 무지하게 혼란스러웠고 우시더라고요. 예, 그랬었죠. 정말 민중의 소리가 사람들이 욕하는 대로 경기동부의 기관지이냐, 경기동부는 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그것도 한번 예, 얘기를 꼭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또 이제 당원들도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지역당원들, 오늘 성명서 내셨는데, 예. 그 당원들도 그렇고,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팠죠.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사랑 안 한 거지. 아니지, 사랑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가?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그지, 안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욕을 하거나 말거나, 별로 심하게 상처 안 사랑을 받잖아. 했겠죠.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걸로 막, 최샤님한테 막 이렇게 뭐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저한테는 공격은 안 들어옵니다. 저한테 공격은 아니고, 제가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게, 트윗이나 쪽지, 또 메일 같은 것으로 저한테 힘내주세요. 거기 안에서 개혁에 힘써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근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통진당을 지지하시는 이분들이 오죽하면 나 같은 이런 사소한 하찮은 곳에게 와서, 그런 걸 보낼까. 예. 진짜 눈물 나는 얘기예요. 예. 자, 참 속상하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때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2009년 때까지만 해도 그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네. 절정에 오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미네르바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 그때 팟캐스트가 있기 전이었지. 네. 그때 시사기금의 노정열과 함께 개구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민중의 소리에서. 전설의 프로그램. 얼굴 까고 네. 이름 까고 그러니까 앞서가셨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뭐야? 그러더니 나중에 신나다 속 시원하다 그다음 걱정이야. 맨 처음에 잡혀갈까봐. 호기심 그다음 통쾌 그다음 걱정. 네. 저 두 사람 어떡하냐?
잡혀가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죠. 예, 그런데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도 진짜 사찰당했다니까 국정원에서 전화오고 그랬었어요, 나도. 예. 방송 때문에요. 방송 그대로 계속 때문이라기보다 갔으면 뭐 지금 낙곰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때 하여튼 문제는 국정원에서 밥이나 먹읍시다고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네. 예, 한번 드셔보시죠.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민주의 소리에서 노정열과 같이 개구쟁이 방송하면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랑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큰 차원에서 덮고 그렇죠.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평가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제 우리 편이 위기일 때. 예. 낙곰수 사태일 때도 난 입 다물고 있었고, 다른 거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내가 속병나서, 어제 우셨잖아요. 남자의 눈물.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며칠 동안 글을 못 썼어요. 글도 못 쓰고, 일도 못 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이제 있는 방송국 하나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집에 와서 푹 꼬꾸라져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아이고, 통합진보당이 최후한 잡네. 막 이랬거든. 그래서, 하여튼, 우리 MC 셋은, 기존 민중의 소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소, 이꼬로 경기동부연합,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요 부분도 저희가 이따가 짚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이 사건, 먼저 이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먼저 얘기를 합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 있는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건 맨 처음 NLPDR 서로 대립이라든지, 분당, 예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분당했던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요 선거를, 이 과정을 그러니까 가운데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19대 총선 후보 조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조짐이 보였었다, 뭐 이런. 보였죠. 그러니까 요즘 뭐 많았죠, 뭐. 그러니까 성북갑, 성북을, 구로갑, 울산, 동구 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민주노동당 출신 후보 그리고 국민참여당 출신 후보가 부딪힌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중앙에서 조정을 하려는데 조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조정을 잘 받질 못했죠. 않았어요. 예. 받질 않았어요.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출신 후보들이 그냥 치고 나간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다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그렇게 보이는 팩트는 아니죠. 있죠. 예. 그게 민주노동당 출신 후보들이 무조건 치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팩트는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때 그래서 그 유시민 대표가 네. 당무 거부 사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 대표 물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특정 정파의 횡포를 거론하지만 저는 이런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후보 알박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상황이. 알박기. 예, 알박기. 혹시 출애분 알박기가 뭔지 알아요? 예, 뭐, 이쪽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 말고 그쪽. 예, 예.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보면 알박기는 알 건 알죠. 미리 딱 예. 사놓고 한 평을 사놓고 어. 거기 재개발 될 건데 그 땅 한 평 사놓고 계속 버티게 하면은 엄청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게 알박기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네. 사건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요. 네. 또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네. 거제 현장 투표소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네. 그래서 투표함 전체가 무효 처리가 됐는데 네. 요게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만약 투표함이 무효 처리가 됐다면 노학래 후보가 비례대표 8번으로 될 수 있었고 네. 민주노총 출신인 이영희 후보가 그러니까 8번이 배정될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이거를 무효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내부 합의를 거쳐서 노학래 후보가 이영희 후보한테 8번을 양보하고 10번을 배정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공동 대표들 간의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막 폭로가 되고 막 했는데 그런 의견이 또 이런 있죠. 갈등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정치적 결정 아니었다, 정당한 뭐.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런 일단은 여러 가지 조짐이 보였다. 조짐들이 보이고 예. 막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많았다. 부산 금정구 의원인 금정구 위원장일 거예요. 네. 이청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부정이었다라고 이제 당원 게시판인가 네, 올렸죠. 이러면서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조준호 위원장이 공동 대표들의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했고 네. 조사하고 나서 전면적인 총체적 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 그 이후로 지금 막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온 거죠. 그 부분도 약간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저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조준호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조준호 위원장, 예. 조준호 위원장이 왜 내부적으로 먼저 공유를 안 하고 외부에 가서 떠들었느냐? 그리고 그거는 그 당원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조준호가 향후 권력에 자기가 헤게모니를 쥐고 싶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비상대책위원회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 당의 문제를 외부에다 까발린 것이다. 내부적으로 먼저 선 보고하고 다 안에서 좀 더 진상을 더 조사하고 발표해도 되는 걸 팍 터트려 버렸다. 그건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쪽도 있습니다. 있죠. 네. 또 한편 다른 편에서는 이게 실수든 부실이든 네. 뭐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진정성을 왜 의심하고 왜 고소하고 난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조준호 위원장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당의 개혁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사실 조준호 위원장이 사리사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머리 깔고 뒤집어 들어가지 않는 그걸 어떻게 독심술 쓰지 않은 이상 모르고 또 당권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당권을 갖고 싶어서 계속 내놓기 싫어서 저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말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당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는 몰라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머리 까고 안 들어가 봤거든. 그거는 해당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래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처리를 잘 하면 되는 거지. 네. 형식에 의해서. 저는 사실 제 추측은요. 이건 최시의 개인 의견인데. 제 생각. 네. 진정성도 있고 사리사욕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진정성도 있고 사리사욕도 예, 있다. 그리고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고 그 욕망을 또 진정성 자신의 어떤 이게 당 개혁이야 이러면서 어떤 그런 걸로 포장하는 것도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제 추측은 그렇지만 소소한 문제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네, 우리 같은 사람들 볼 때 뭐가 지금 이해가 안 되냐면 네. 지금 진정성이니 뭘 하고 싶어서 그걸 떠나서 이분이 위원장이면은 이분을 위원장에 앉힐 때는 이분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으면은 그럼 이분한테 맡겨서 이분이 하는 대로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조사를 했으면 이게 무슨 애들 모임도 아니고 큰 정당인데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보고를 할 수가 있는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지 그게 이제 이해도 안 되고 궁금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예. 아마추어 같고 좀 저도 앞뒤가 그게- 안 맞고 그래, 아마추어 같단 말이지. 네, 이제 아마추어. 맞아요. 아마추어리즘. 생각해보세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뭐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깊숙이 안 들어가도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추어적이었던 게 맞고요. 예. 저는 통합진보당의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희 뭐 어떤 당원의 말을 이용하자면 통합진보당의 그 누구도 이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 뭐 내가 참가한 이 선거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에서 따지고 들면 예. 정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데서 좀 뭐가 오는데 지금 부실이라는 겁니까? 지금 부정이 아니고?
저는 부실에 기초한 데에서 어딘가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부실이다. 근데 부실이냐 부실. 부정이냐를 가지고 부실했을 뿐이지 부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부실한 게 문제야, 지금 처음부터. 부실이든 부정이든 둘 다 문제고, 둘 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란 이게 말이에요. 부실인지, 이게 아니면 부정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아주 큰.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부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실한 것도 문제야. 이게 공당이거든. 국회의원 그렇죠. 13명을 만들어낸 공당이거든. 공당이 부실하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그런 아닌데. 생각까지 드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심각한 거거든. 그럼 부실은 괜찮고 부정은 안 된다. 이거 아니잖아. 똑같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 부실 부정을 가지고 이렇게 단지 부실했을 뿐이고 실수가 많았을 뿐이고 여력이 없었을 뿐인데 왜 그러느냐라는 입장도 이해가 또 되는 게요. 제 생각에 이게요.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합창대회 나가고 이럴 때 항상 그 일 맡아서 하는 친구 소풍 가고 이럴 때 맞아. 오락부장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잖아요. 네. 미화부장 미화 심사할 때. 근데 그 일 하는 친구도 사실 안 도와줘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잘 안 예. 도와주지.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학교가 이사를 했다. 예를 들자면 두 학교가 합쳤다. 이런 상황에서 치를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너무 힘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가 모인 거지. 예, 그렇죠.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항상 미화부 관리하다가 싸우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꼭 여자애 하나가 울고 막. 나중에 선생님이 예. 무슨 일 있어가지고 이제 혼나게 되면은 열심히 일한 친구들이 혼나지. 그렇죠. 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요. 지금 이 사태는 이게 지금 정당 아닙니까 지금? 그치. 앞으로 정당하지 어떻게 될지, 않죠. 그러니까 정당의 일이고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이분들이 소수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화가 나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터졌잖아요. 형님 말대로 부실이든 부정이든 실수든 뭔가 어쨌든 잘못이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사태를 좀 엄마랑 좀 빠르게 해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일단 저기 하고, 일단 국민들한테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도 좀 하고 좀 처리 방법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정 대표도 말할 때 보면 당원들이 먼저다. 당원들 눈높이에다가 국민들을 맞춰야 된다. 전 거기서 정말 뚜껑 열렸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이거 모르는데 당원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고 내용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맞춰가지고서, 예? 그러면 너무 자기들만 이렇게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 일단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살 거고. 아니 당원들도 당원의 명예를 운운하는데 그 당원이 누구냐? 당원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데 그 당원 누구야? 나는 아닌데. 당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분들한테는 일반 국민은 안중이 없고 당원들만 이것만 지금 중요한가 보다. 뭔가는 소외감 같은 걸 좀 느꼈고. 일단 이 사태가 지금 이게 전국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당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는 그 그럼요. 정도로 규모도 커졌고 당 문제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럼요. 문제. 그러면 이제 당원들 챙길 때 챙기더라도 그럼. 대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멘트라도 좀 이렇게 이번 일로 어쨌든 이런 하면서 좀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가 너무 여러 명이라서 저러나 생각도 들고 너무 이 뜻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얼마 안 돼서 저렇게 너무 틀린 생각들을 갖고 있나 아니면 세력 싸움인가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취랩이 굉장히 뚜껑이 많이 열렸었거든. 이거 좀, 왜냐면 저도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맞아요. 방송을 하고 있고. 저는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사태를,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네. 생각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치학자 이론을 좀 빌려서, 제가 하나의 틀거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쉽게 해주세요. 쉽게 할게요. 예. 저는 이 사건을 진보 함량 미달 사건이라고 좀 봐요. 어렵나요? 진보가 함량이 미달이야. 진보 함량 미달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 짓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그 정치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구분할 때 극우, 온건우위, 온건좌익, 극좌 이렇게 넷을 이렇게 쫙 병렬식으로 나눠놓고서 각각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해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빠진 건 뭐냐면은 가로축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는 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로축은 뭐예요? 있다는 가로축은 이해했어요. 예. 극우, 온건 우익, 온건 좌익, 뭐, 좌, 극좌,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세로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이번 사태가 훨씬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이 세로축을 저는 그 정치 주체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준. 수준. 즉, 기존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에 대한 이해, 조직 구성의 민주적 원리 등 이렇게 아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주로 개념 탑재라고 그렇지. 표현하죠. 개념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수준이 없고 이해력이 낮은 거야. 네. 근데 뭐 수준이 수준에 대한 이야기야. 저는 지금 진보가 수준이 낮아서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그러니까 웃긴 거지. 않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보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은 말이 형용모순이에요. 진보는 수준이 낮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진보는 수준이 낮아. 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야. 이 사태를 보면은. 수준 낮은 건 가스통 들고 이렇게 전신 나체로 시위하시고 그치. 이러시는 그 저 어버이님들 이런 분들이 수준이 낮으시지. 가슴 아프게도 그런 수준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수준이 별반 본질적으로는 다를 거 없다라는 거지. 내 얘기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건 뭐 우리 민주의 소리 그 대표이자 편집국장인 그 이정무 대표를 까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지난 5월 3일 이의협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이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의협 의장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손석희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네.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서로 다른 조직 문화 등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기존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 그렇지.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조직 문화 그럼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건 다 대해서 인정해. 손 교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 칼날 거야. 같은 손석희.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물어볼 수 그렇죠. 있는 거지.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기존에 서로 잘못된 관행이라면 옛날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소리네? 그렇죠. 라고 누구나 다 질문할 수밖에 없어.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의장이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거지. 네. 바로 이것이 바로 난 세로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정말 미안해. 민주의 소리 이정무 대표 겸 편집국장이 손석희 신선 집중이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정을 해요. 네네. 뭐 이정무가 뭐 경기동부다 뭐 이게 떠나서 언론인들 전부 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절차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고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 있고 서로 다른 조직 문화라는 것 때문에 불거진 상황이라면 이걸 끼워 맞추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의 그 진보 진영의 전체 수준이 확 낮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와서 먼저 얘기하지만 그래, 대안은 지금 뭐냐면 초등학교 때 미화부 하던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된 거잖아요. 아마추어 대안은 뭐냐면은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기본적인 민주 그 활동하는 사람들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의 동아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이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예. 통합되기 전에 각각 있었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에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어느는 없었는데 합쳤더니 알게 되더라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이의협 의장, 통합 진보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민주노동당이 2008년도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분립됐을 때 그러니까 진보신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될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종북이고 하나는 패권주의예요. 전 네. 패권주의가 더 컸다고 생각했는데 즉 이야기에서 패권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뭐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어느 중복 지역을 이딴 걸 들고 나올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때도. 어느 지역을 민주노동당 출신들이 접수를 합니다. 어떻게 접수하냐면은
신혼부부가 이렇게 한 원룸에 살잖아요. 거기에 대학생 3명이 위장 전입.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호.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당연히 바뀌지. 투표율이 달라지죠. 그렇게 이런 되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예. 자,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맨 처음 발생됐을 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다가 좀 저는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은 있었죠. 확실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았다. 예. 하지만 확인된 사례가 한 건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사례가. 또 이러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면은 최 의원이 편파적이니까 못 믿겠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내가 그대로 워딩을 따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의 소리 이정무 대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손석희랑 인터뷰할 때 나온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 진보신당과 갈라지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같이 당을 했건 안 했건 간에 20년 가까이 얼굴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고 이번에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얼굴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건에서 눈앞에 큰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부작용들이 불신에 의해서 증폭된 거죠. 평소 같으면 부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너 잘못했어. 넌 이제 여기서 빠져.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서로 얼굴 본 지 3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부정을 보고 나니까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아까 아직 대답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관행이 어느 쪽에 잘못된 아니, 관행이라는 그건 거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 민주노동당에만 있었느냐? 전 그렇게 안 봐요. 저 참여당에서 조금 라디오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여당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있죠. 어느 한쪽이 아마추어리즘 아니다? 어느 한쪽은 있다? 아니고 다 작았어요. 다 조그맸어요. 그리고 참여당 권력은 잡아봤고 그런 절차에 민감하지만 실제로 신생정당이 된 다음에 80% 이상의 당원들이 초심자들이었고요. 처음 지도부는 청와대도 들어가 봤던 분들이지만 아주 똑똑한 분들이지만 집권을 했으니까. 예, 당원들은 80% 이상이 정당 처음 해봐요. 자. 완전 소비자 마인드로 당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확 따지고 내가 당비내니까 해줘 이런 식으로 막 그치, 이런 일도 많았고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 많았어요. 진보신당엔 없었나? 진보신당 지금도 진보신당을 지키고 있는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통합과 비통합을 주장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진통이 많았는지. 맞아요. 그 아마추어리즘 모든 진보가 다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민중의 소리 방송국에도 있고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진보 매체, 진보 운동권, 시민단체 할 거 없이 어디에나 아마추어리즘은 만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관행이 지금 진보가 성장하면서 왜냐면 돈이 너무 없어.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계속 싸워야 되고 맨날 국정원에서 밥이나 먹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선 그냥 막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힘을 얻고 있는 거고 뜨고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20년 가까이 얼굴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상대의 의도를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막 국민 참여계 쪽은 얼굴 본 지 3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깔끔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여기서 깔끔하게 해결이 깔끔하게 뭐냐고 깔끔히. 깔끔이 뭐야? 묻고 들어간다는 거야? 묻고 들어간 거. 그러니까 안 알리고 덮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넌 빠지고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넌 빠져. 조용히 넘어가자.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 만들지 말고 이 버릇은 제 생각은 뭐냐면요. 국정원에서 나오고 이러던 시절에 이걸 묻고 넘어가지 않으면 너무 커져서 진짜로 고문당하고 정말로 잡혀가던 시절의 생각이에요. 뭘 깔끔하게 해결해. 어쨌든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좀 캄다운 테이크 이지. 기존에 민주노동당 시절은 네. 그런 기존 관행과 서로 다른 조직 문화라는 게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거든. 그런데 됐죠, 당세가 문제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별로 신경도 안 썼단 말이야. 그래, 근데 꼼꼼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당인 13석이나 얻는 그래서 잘만한 원내교섭 단체까지도 될 수 있었던 그런 될수 세력으로 있었지. 성장됐어요. 예. 근데 의식은 어디로 가 있어? 바로 세로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개념 없고 최소한의 상식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조직 구성의 민주적 원리에 대해도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이 계속 되어 왔고 그것이 서로 부딪히다가
지금부터 터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개념 탑재 안 된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게 제일 개념 탑재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근데 전 이것도 좀 그런 게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새가 커졌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느끼고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으로도 40석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대단하게 성장을 했지만 네. 일반으로 네. 볼 땐 야 웃기고 앉았네. 그치.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럴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형님 말씀이나 최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던 거라든지 수긍이 가는 게 또 많이 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가장 큰 충격받은 게 네. 내가 그랬잖아. 개념 탑재 안 됐다, 이런 게. 또 이러고 있네. 예.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아이씨. 속으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을 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거 봤거든. 이런 봤으니까. 일이 있었단 말이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지역구에 위장 전입해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투표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투표죠. 한 지역구에 위장 아니, 전입해서 투표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 다른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번처럼 지금 전국구에 지금 국회 뽑는 그 정도는 이런 그건 데는 없었지. 아니 그리고 이번도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몰라요. 몇몇 지역구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이번도. 나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봤는데, 17시간 동안 엄청난 토론을 한 거 아닙니까? 김밥 하나로 때웠다고 합니다. 운영위원들이. 힘드시겠네, 12시간, 17시간을 이야기하려면. 근데 이정희 의장이 33시간 그 회의 중에 17시간 동안 의결을 거부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당권 8호분이 50여 명의 참관인들이 퍼붓는 그 집단 행동. 난 회의를 그게, 못하게 했죠. 그 집단 행동이 난 가장 큰 충격이었어. 충격과 공포였죠. 지금 당연히. 이야기는 뭐냐면은, 동지의 얘기예요, 동지의. 동지의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사람 명예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정말 충격받은 게, 뭐 당원들의 얘기를 좀 듣고, 뭐 저를 위시한 저랑 비슷한 여러 가지 당원들은 당연히 이거는 뭐 밝혀진 순간 총사퇴하고 당연히 그렇게 순리대로 진행될 일이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회의를 방해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이 어찌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과 공포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건 다시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해야겠네.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누구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려다가 말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왜 탈당을 하려다가 말았냐면 희망을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정말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그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거부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상황이. 네. 그래, 나 여기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정말 생각했던 그 당이 맞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이 50명 집단 행동 이런 건 참 안 어울리는데. 아니 도대체 왜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합시다. 그럼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지금은? 나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죠. 예. 자, 한번 정리. 자, 내가 그래서 아까 가로축과 세로축 얘기했죠.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가로축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세로축이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 수준이 낮아. 절차적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 상식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야, 이 상황이. 이것이 어떻게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에 의한 논리에 복종하느냐. 억울하면 너도 힘 가져. 억울하면 너도 사장 돼. 억울하면 너도 좋은 학교 가지 그랬어? 억울하면 너네도 세력 많이 예.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에 복종하는 쪽이 저는 수구 꼴통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봤고요. 힘에 의한 논리가 아니고 원칙과 도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를 구성하자라는 세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전 진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모습은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 힘으로 회의를 막고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 아무리 억울하다 한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건 뭐 안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 50명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 거죠, 이거. 그렇겠죠. 그렇죠.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근데 누군지 몰라요, 또 전. 조중동이나 뭐 다른 프레임에서는 부대의 지령을 받아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더 미워 진짜. 분명히 색깔론으로 나올 거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에이 정말.
북의 지령을 받아서 이들은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이 어디 지령을 받아서 뭐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으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지켰어요 여기. 자, 정리해 봅시다. 어쨌든 그래 사퇴를 왜 안 하는 거냐고요. 소위 지금 이야기한 당권파라고 불려지는 쪽에서 이런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퇴하고 다 정리해야 된다는 일반적 여론인데 여기서 남는 문제가 이석기 김재현이라는 네. 지금 사퇴하지 않고 악마화되고 있죠 그들이. 굉장히 얄미웠게 보이더라고요. 아무 나랑 인연도 없는데 괜히. 난 누군지도 몰라요. 네. 우리 저는 김재현 후보가 우리 김재현, 방송 생방송 펑크 냈기 펑크냈던, 때문에 뒤끝이 있습니다. 저는 네. 김재현 그것 때문에 당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것 때문은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퇴하지 않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야. 네.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부정선거의 총체적인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부정했어 이렇게 지목되고 있다 생각하는 사퇴하게 거죠. 되면 그걸 인정하고 명예를 훼손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물러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물러났을 때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끝까지 버텨서 내 결백을 주장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냥 사퇴하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해되죠. 10수년간 온갖 희생과 탄압을 무릅쓰면서 진보 정당을 지켜왔는데 네. 어? 그 지켜온 대가가 고작 부정선거 주모자냐? 네. 나 인정 못해.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리지. 눈물 얼마나 날 짜증나. 거야. 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이야.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렇지. 이분들이 지금 정치인이지 우리 옆에 친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런 속사정을 알아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당연히 사퇴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들 여기 사퇴하려고 생각했죠. 이런 사퇴 안 속사정을 하거든. 뭐 누가 합니까 지금. 사퇴 안 하거든. 예. 근데 자, 나는 지금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들은 네. 이 두 분께 간절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비례 이게 사퇴하고 물러나는 거 죽는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이게 이상한 게 저는 여기서 용감하게 사퇴를 딱 해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지. 자기가 억울한 상황 그 다음에 진상조사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럼 발언권이 더 생기지. 내가 사퇴까지 했는데 왜 진상조사 철저히 안 하느냐. 난 당원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철저히 해서 내 억울함 밝혀달라.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오히려 발언권이 더 생기는 거고 향후 김재현 후보 젊어요. 김재현 당선자 굉장히 젊어요. 그럼 향후 정말 어마어마한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왜 미래를 못 봅니까? 그래서 저 두 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신들만 사퇴하라는 거 아니잖아. 다 사퇴하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을 해주세요. 제발 좀. 이야기가 이석기와 김재현이가 부정선거 원흉이라고 마녀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밝혀진 걸로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과거엔 그냥 덮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단을 해달라는 거야. 죽이는 거 아니라고. 또 당원을 못 믿는 거죠. 사퇴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요 이 두 분은 사퇴하고 싶은데 사퇴하지 말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난 그거 몰라요. 저는 그런 지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으면 지금까지 이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남의 말에 따르는 인간들이었으면 통합진보당에 뭐 지지하거나 여기서 일을 하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남의 말에 안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자기들 지금까지 한 생각이라는 거죠 거지. 지금 사퇴 안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건 독심술이죠. 모르죠. 그건 독심술이고 알 수 없죠. 지금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냐면은 대한민국 정당 사상 획기적으로 획기적이죠. 당원들이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를 치른 거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당, 아니 민주통합당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비례로 할 거냐 이렇게 뽑았죠. 그렇게 뽑았잖아요. 그냥 그건 뭐가 필요하냐면 돈줄이 필요하고 권력줄이 필요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원더러 비례대표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선거를 치른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뚜껑 열리는 거지. 아니 뭐 자랑할 만한 일 지금 처음 하니까 문제 생겼으면 이건 계속 가고 지금 이번에 고치면 되죠. 뭐 이번에 확실히
아니, 저는 아까 통진당의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부실해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안 되는 선거를 치른 거예요. 지금 합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치르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뭐 임신 9개월에 집들이란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근데 거기서 나만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의 주장이 뭐 모르겠어요. 그 안에 사리사욕도 있고 욕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두 같이 일단 매를 맞자. 이 판 나가리 무효화 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매를 맞았는데 다 같이 매 맞자.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으니까 다 같이 책임지자 이랬는데 나는 억울하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 뭡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기서는.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너무 차갑다는 거지, 지금. 뭐, 지지율 반토막 이상 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평당원입니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규명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은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걸 몰라서 실체적 진실 운운을 하고 있느냐. 아닐 것이다. 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다들 아는 얘기고요. 일단 모두 같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질질 끌기밖에 안 돼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논한다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의도야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진보가 뭐 여의도 정치의 룰을 따르는 것이 진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의도 정치의 룰 때문에 전략상 너희가 억울해도 고개를 숙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좀 진짜 미화부 뭔가 미화부 준비위원들이 잘못해놓고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소 미화부 할 때 색종이 접기도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정말 색종이 많이 접고 밤새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아주 사춘기적인 그런 땡깡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완전 진짜 멘붕 된다. 얘기하면 할수록. 네. 이래서 그만둘라 그랬죠. 정말 그만둘라 그랬어요. 멘붕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근데 그런 멘붕이 왔었는데 어제 우리 얘기했을 때 아유 이런 얘기 자유롭게 하셔라. 상당히 지금 저희가 민중의 소리 내에서 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동부 얘기합시다. 경기동부. 예. 허락해 준단 말이죠. 경기동부 얘기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죠. 예. 사람들이 지금 민중의 소리와 이제 실드 치겠습니다. 대놓고 진짜 민중의 소리 실드 좀 칠게요. 사람들은 민중의 소리 누구 이렇게 묶어가지고 계보를 만들고 난리예요 지금. 완전 무슨 악마 계보 만들고 있는데. 나도 민중의 소리에서 방송하니까 나도 저기 저한테도 경기동부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나 아는 사람들 막 웃어. 경기동부 대체 뭡니까 선생님? 경기동부야 뭐 다 아시겠지만 그 1992년도에 네. 만들어진 그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에 경기동부에 사람들이 많았대.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최샤하고 최랩하고 최여한이 셋이 친했어. 그래서 뭘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지났죠. 그렇게. 지났어요. 한 4, 5년 정도 우리가 물퉁불퉁쇼 같이 하다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울고 불고 막 하다가 난리 다 쳤어. 네. 그러다가 각자가 바빠. 각자 각자 직업을 따로 가졌어요. 가수하고 모델하고 나 방송하고 각자 막 바쁘단 말이야.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든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당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당이 만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겠어? 최씨한테 전화하고 그 출입한테 전화하겠지? 야 우리 이거 열심히 하자. 네. 해가지고 같이 모였거든. 근데 그 옛날에 경기동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울퉁불퉁쇼로 사라진 상황에서 같이 또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난 그거라고 봐요. 그게 친했던 사람들, 그 인간관계 그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기동부는 악마의 집단이고 뭐 예를 들면 민중의 소리에서도 그런 식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예. 민중의 소리 편집 논조 자체를 악마의 집단 이렇게 몰아가는데 괴물화시키는데 이거
당해보면 미쳐버리는 거죠, 정말. 그럼 민중의 소리는 그렇다 치고 통합진보당 내에서 그럼 경기 동부라는 그 세력이 실제로 힘 이런 건 전혀 그럼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친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일단 이건 팩트가 아니라 제 추측은, 제 생각은, 아니, 인간관계가 있겠지, 당연히. 어떻게 그것을, 뭐, 누가 들어와서, 뭐, NL이 PD를 몰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직적인, 누누이 말하지만 조직의 지령을 가지고 어떻게 할 인간들이었으면은, 그런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겠냐고, 이때까지. 난 확실하게 북의 지령은 받지 않았다고 봐. 네. 그러니까 북은 저기 뭐 떠나서도 실제로 뭐 그 세력들이 뭐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지금. 듀 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계에. 이경규 라인이다. 다들 사회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라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쵸.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런 조직에서 거지.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이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실 집단이 뭐 어디 회사만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들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회식 잘하는 사람들 저기하고 회식 잘 안 끼는 사람들 좀 밀려나고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인사에서. 그렇죠. 뭐 어디 가나 그 인맥이라든지 이건 뭐 중요한 이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그 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중의 소리 내부만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확실히 이건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다 지금 뭐 몰아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떠한 그 외부적인 그 뭐 이렇게 그 압박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트위터에 아니 좀 과대 포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오마이나 아니 지금 오마이 기사 뭐 사람들이 뭐 추천 달고 당권파 욕하고 있다 그래서 오마이 뭐 그다음 프레시안 잘난 척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들도 짜증내요. 사람들은 진보라는 언론들이 지금 이번에도 어떠했습니까? 과연 진정하고 보도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차분하게 안 하고 몰아붙이게 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민중의 소리도 저는 몰아붙이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뭐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님은 아니다. 우리는 팩트에 입각해서 했다. 우리 기사는 전혀 트집 잡을 게 없고 팩트만을 우리는 전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언론은 지금 팩트를 가지고 안 하고 있다. 막 보도한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민중의 소리 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아니 언론이 팩트만 보도한다라는 말로 면피가 되는 건 아니죠. 팩트를 어떤 팩트를 선별을 하느냐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을 뭘 하느냐. 근데 민중의 소리 기사 보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2008년 사태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정권 다툼의 재연인가라는 표현 썼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팩트만 보도를 하고 그러면 명백하게 논조는 이거는 편드는 논조를 보여놓고 무슨 팩트예요, 운운이에요. 딴 언론도 마찬가지고 민중의 소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물론 뭐 99%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정희 대표의 입장을 1%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울퉁불퉁쇼는 민중의 소리 안에서 또 1%가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옛날부터 난 왜 항상 소수파만 갔는지 모르겠어. 저희 다 그래요. 난 항상 소수파였어. 네, 남들이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항상. 소수 중에도 소수예요. 미치겠다.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캄다운 테이크 잇 이지 하고 과격하게 계속 한쪽으로 그렇게 보면 세상이 편하죠. 근데 세상에 그런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이 나쁜 놈, 한쪽은 좋은 놈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차분한 어조로 정확하게 전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많이 올리시고 국민들도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건 나 이제 짜증나 이거죠.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 더 짜증나는 거는 새누리당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 논평 내고. 아 짜증나. 나 그거 보면 짜증나. 미쳐 돌아버린 니들이나 잘해 지금.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새누리가 주제에 지들 주제에 지금. 씨발. 죄송합니다. 지금 욕했어요. 이런. 네. 진짜. 삐 처리해줘요? 그러면 우리 그 얘기 하자. 그러면 울퉁불퉁 쇼 진행한 우리 세 사람.
그리고 뭐 여러분 의견하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자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를 다 했고 뭔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 그렇지, 같은가 돼야 될 앞으로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케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나부터 해? 어.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막 오가고 있고 요구만은 오늘로서는 내일 그리고 업로드되는 날로는 바로 오후 2시에 5월 10일 오후 2시에 중앙위에서 좀 판결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네. 총 투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총 투표. 그리고 강기가 네, 강계 옹님께서 강기가 어르신께서 당원 총투표 50%, 50%, 국민 총투표 또 국민 투표 여론조사 50%. 50%에서 전원 사태에 대해서 결론을 짓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투표는 모두가 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 아실 거예요. 이건 왜 이걸 총투표를 합니까? 지금 오늘 민중의 소리 기사 보니까 뭐 비례대표 지금 국민의 투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비례 당선자들이 네. 문제가 있으니까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자라는 건데 그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그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 나가리 돌리는 게 맞잖아요. 고수도 불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무슨 저는 사퇴하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무슨 또 투표를 해서 뭡니까 이게 왜 총사퇴 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진상 규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거부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국심술사가 아니라서. 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제대로 처리하자 이런 것까지는 다 운영위에서 의결이 됐죠. 네, 됐어요. 만장일치로 쭉 갔는데 도대체 누가 그 칼을 빼들 것인가. 한마디로 회초리 드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인이 와서 네, 이제 외부에서. 당 내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공정한 입장에서 회초리 들기가 힘드니까 외부인이 참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미국 배심원 뽑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검사 측이 배심원 고르거든요. 파일 보고. 예. 그 변호사 측에서 또 배심원 파일 보고 고르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 명단 쫙 있고 그다음에 이쪽 계열에서 몇 명 고르고 그쵸? 조사위원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면은 모르죠. 그분들이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어떤 이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지 배심원들도 모르잖아요. 검사가 모르죠. 네.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배심원이 하고 뽑았는데 재판 진행되다 보니까 매수돼가지고 변호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모르지만 매수 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걸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는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12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네. 이 12일 날에 진행된 사항에서 저는 저번처럼 네. 운영위원회 진행될 때 50여 명이 들어와서 네. 회의를 방해하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물리력을 사용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호소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때까지 그러면요 삼성도 올바르고 다 올바르지. 힘 많고 쪽수 많은 애가 올바르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제가 좀 실드를 조금 쳐주자면 이분들은 아니 나는 억울한데 왜 전략상 힘의 논리 왜 내가 그런 힘에 밀려서 내가 굴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굴복이 진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도덕의 원칙을 따르는 일이라는 걸 그분들이 좀 크게 봐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는 나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밉죠. 근데 그 비난하는 분들요 별로 중요한 분들 아니고요. 그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사퇴해야 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비난 엄청 많이 당해봤는데 그 비난과 상처에 매몰되면 큰 틀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기 정말 미안하고 억울한 마음 다 알고 상처받은 마음 알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고 속상하겠지만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실추되는 거라기보다 네. 저는 이게 사퇴하면은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같이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나서 문제가 빨리 덮여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빨리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22번째 죽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싸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진보 의제가 다 거세됐어. 다 없어졌어. 말이 안 나오고 있어. 다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난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볼 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그야말로 숲을 못 보고 나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지금이야 힙합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가요계에 다 침투해서 이제 영향을 끼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한때, 굉장히 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적에 자기들끼리 편만 들고 싸우고 그랬었죠. 그때 그 속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 거를. 네. 우리가 하는 게 옳고, 다 모르고. 그러다 제가 학교 가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참, 한심스럽고, 예, 그때 몰랐어요, 저도. 치열하게 싸우고, 내가 맞고, 나 말고는 다 틀리고, 죽어도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한심한 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봤더니 전혀 해롭다라는 거죠. 거기 있는 수인들 중에 힙합을 알거나 관심사 한 명도 없고, 텔레비에서 나와서 힙합한답시 랩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런 데서 제가 그냥 목에서 나오는 대로 랩을 했더니, 네 얘기는 들린다면서 좋아하면서, 완전히 깨달았죠. 내가 여지껏 했던 이건 리얼 힙합이 아니다. 그야말로. 껌둥이 흉내냈던 거지, 리얼이 아니었다. 여기서 랩하는 이게 리얼이다. 이 수인들이 듣고서 알아듣는 랩하고 있는 게, 진짜 힙합이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깨달았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이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밖에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이게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서 보면, 굉장히 지금 작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최악의 상황이 와서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나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 공동대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 네. 그걸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에다가 희망을 거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정치에다가 근데 작은 대안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 세력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완전 찬물을 끼얹어서 지금 엄청난 실망을 줬는데, 이번이,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인생 살면서는 행복한 순간보다 항상 일이 터져요. 일은 항상 터지는데, 저는 매주 터지기 때문에 일은 터지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이번 일도 지금이라도 좀 깔끔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래도 더 지금껏까지 응원해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밥그릇 싸움하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면, 정말,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서 몸을 담고 있고, 제가 몰랐던 부분, 또 제가,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박봉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난 너무 감동스럽고, 이야기 전달해주면 다들 놀랍니다. 그분들 대단하다고. 정말 많이 놀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지금도 그렇고, 존경심이 들 정도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저께 요한 형님 오는 거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신념 때문에. 남자 또 신념 때 자기의 눈물을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지금. 그런 걸 생각하셔서라도 좀 사태를 갖다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또 저는 이래요. 조중동 프레임에 놀아나는 어쩌고 그래, 저쩌고 맞아요.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이거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통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 국민의 대부분 관심 없고 박살 나든가 말든가. 잘 몰라. 10%나 됩니까? 1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어쨌든, 10%나 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막혔어. 한때 그 지지율이 지지율이 있었으니까. 예. 지금 반토막 났지만 5%로. 예. 이 10% 정도에 불과한 분들이 어떤 조중동 프레임에 놀아날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예. 영향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조중동 보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애초에. 맞아요. 근데 무슨 조중동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러네. 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조준호 위원장 굉장히 욕하고 이러는데 이정희 대표 욕할 게 없는 것처럼 조준호 위원장 욕할 것도 없어요. 부정 주민번호 흔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팩트확인 안 하고 철저하게 안 하고 흔들었다 이러는데 이쪽도 철저하게 안 했고 이쪽도 철저하게 안 했잖아요. 양비론 정말 저 싫어하는데 저 양비론이에요 이거는. 같이 매맞아야 돼요 지금. 조사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걸 조준호 위원장의 입장처럼 내가 이걸 닦아발리면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다 말 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조준호 위원장 공격하는 사람의 말들처럼 야 이게 욕망 때문에 까발렸다 외부에다가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그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일단 처리하고 넘어가서 그 규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총사퇴를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진보 함량 미달 사건을 이제 우리 보면서 저는 어제 그 얘기 해야겠다. 채널A에서 연락 왔던 거. 네, 얼마 전에 최요한 선생님께 섭외 요청이 들어왔다는 섭외 그 요청이 사건 들어와서 말씀이십니까? 제가 과감하게 죄송합니다. 종편은 제가 MBA는 내가 어떻게 좀 나가게 됐는데 조중동 종편은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거절을 했어요. 단호하게. 네,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큰 돈 준다 그랬는데. 흔들렸지. 큰 돈 준다 그랬는데. 아니야, 큰 돈 준다는 소리 안 했어. 그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큰 돈 줄 거였는데. 저는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에 신경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어렵다. 뭐예요? 또 왜 이렇게 씻으세요? 지구가 다 이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막 파헤쳐지고 아파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아플까라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지구 자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감성소년 최요한. 네. 그런데 지금 살 맞대고 같이 싸웠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때려 죽일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진보를 제치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인신공격이라든지 악의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인신공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사랑하고 동지를 믿는다면서요. 동지애를 이야기한다면서요. 진보 함량 미달 사건을 좀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공범이에요. 지금 애국전선 하는 말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국전선한테 가서 욕하고 계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바로 그런 자세가 진보 아닌 건데 자기가 진보라고 자처하면서 공격적인 언사 막 날리고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예. 당권파들 욕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당권파도 마찬가지예요. 당권파 쪽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우리 결국 방송 양비론으로 끝나네? 진짜 난 양비론 진짜 싫어요, 정말. 아이씨. 정말 싫은데 지금 양비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칠렘님은 아까서부터 계속 그냥 막 짜증내는 목소리.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났다. 짜증났다기면 약간 좀 해탈한 지금 느낌이. 그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총사퇴하고요. 저는 운영위 비상조치의 건 애초에 발표났던 비상조치의 건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네. 예. 서명도 했고 저는 진짜 평당원 서명 뭐 이런 거에 서명도 하고 있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면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힘든데? 일단은 떴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통진당도 뜨고 뭐 미미하지만 어쨌든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 지금 초등학교 미하부 무슨 동아리 같은 그 아마추어리즘 보고 빨리 앞으로 나가자고요. 네. 할 일 많아요. 우리 출애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의리로 가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거에 안 흔들립니다. 이 심지가 깊은 경우에. 예. 근데, 진짜 도저히 아니다라고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럴 때 돌아서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진짜. 그때는. 그게 치렙이잖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치렙 무서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 듣고 만나보고 이런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금 더 가서 이게 만약에 좀, 놓치시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게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식견은 크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지지하는, 사실 당원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든 어디 저 먼 곳에서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기다 희망을 걸고, 그런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도 당원들 실망시키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원들도 실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당원들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하여튼, 자, 고스톱판도 나가리 되면 판 엎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고스톱판보다 수준 낮으면 안 되겠죠? 그래, 맞아요. 나가리판 됐는데, 응. 그래, 나가리는 맞는데 내 점수 인정해줘. 응. 돈은 일단 주고, 뭐, 이러면 장난하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가리, 다음 판은 2배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어쨌든, 지금, 진보 함량 미달 사건, 우리 울퉁불퉁쇼에서 맞지 말고 왔어. 배운 여자, 시사 펀치. 세 개 다 엎어버리고 이거 지금 진보 함량 미달 사건 방송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셋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공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진행된 거니까 이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미력한 힘이 남아 밑바닥 CR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퉁불퉁 쇼였습니다. 리얼 시사 버라이어티 울퉁 불총! 쇼!